2월 21일이고요. 다중회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제 원래는 이제 진도가 이제 어저께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이제 깔끔하게 그 최종 정리 문제, 그 객을 두 문제를 3일에 걸쳐서 진행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어제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조금 마무리가 조금 덜 되고 마무리가 됐어요. 어제 우리가 만들었었던 게 보면은 이제 선형회기 모듈에서 그 추세선을 그려내는데 이제 아래쪽에 곡선으로 그려지는 기능이 추가가 됐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세선을 직접 계산하는, 추세선에 대한 좌표를 직접 계산하는 함수가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util.py 파일에 getTrend 라고 하는 함수로 이제 들어간 건데, 문제는 얘가 이 안에서 무조건 2차식을 계산하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앞에서 봤었던 선형회기, 이 선형회기는 직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곡선을 그리려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1차식인지 아니면은 다항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줘서 얘를 곡선으로 그릴지 아니면 직선으로 그릴지를 판정을 해줘야 최종 픽스가 돼요. 자, 그래서 myLinearRegression 요 함수에 degree라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할 겁니다. 기본값은 1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앞에서 진행했던 다른 예제에 영향은 안 줄 거고요. 이 모듈 같은 거 작업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내가 뭔가 앞에 하나를 수정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얘 사용했었던 모듈들을 다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발생 안 하게 조심해야 돼요. 자, 차수를 이제 2차식이라고 전달할 거고 기본값은 1로 설정하도록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linearregression.py 요거는 군데군데 좀 고쳐줘야 되니까 지금 그냥 같이 오세요. 자, myLinearRegression 함수에서 degree int 1 위치는 파라미터 순서는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그냥 적당한 데다가 집어넣어 주시고요. 관련된 파라미터 줍니다. 그럼 여기서 결과 보고 성능 지표 출력하는 함수로 이 파라미터를 전달할 거고 여기서 시각화할 때 이걸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 degree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를 현재 이 함수 쭉 아래 보면은 이제 성능평가 함수 쪽으로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능평가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degree 파라미터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거를 여기서 토스를 한 거예요, 파라미터를. 자,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여기 시각화 부분. 시각화 부분에서 이제 차수가 1차 방정식으로 지정됐을 때는 그냥 레그풀로 써서 얘가 만들어주는 추세선을 써도 돼요. 어차피 직선이니까. 근데 차수가 1차보다 큰 경우에는 레그 플롯을 스캐터 플롯으로 바꿔주고 우리가 직접 추세선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하시면 이제
선형액이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더 이상 손댈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썼던 마지막 예제, 여기 2번 다중선형액이 요 예제 보면은 마이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호출할 때 디그리라는 파라미터를 2로 주면은 추세선이 그 곡선으로 나올 거고요. 요 파라미터를 생략하거나 1로 주면은 직선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결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그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예제 잠깐 이야기 했었죠. 원래 1번 선형회기에서 맨 마지막 파일로 있었던 건데 그 예제를 2번 다항회기 쪽으로 3번으로 옮겼어요. 어제 예고했죠. 이렇게 3번으로 옮겨놓고 어제 했었던 거의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모두 실행을 하고요. 자, 어제 했었던 이야기는 그냥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단순 선형액, 다중 선형액이. 단순 선형액기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다중 선형액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유의 확률이고 VIF고 고려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값이 날아가기 시작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이거 맞는 거야 싶을 정도로 값이 다 날아가더라.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수를 추가하던지 아니면은 분석에 있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조금 넣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아마 요 예제, 이것도 이제 출처가 캐글이니까 이 예제 하는 대부분이 거의 지금 우리가 어제 했었던 수준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 2차전. 자, 우리가 여러 번 그 도메인 지식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도메인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지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도메인 지식을 적용하면은 도출된 분석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려는 거는 의료비 지출. 자,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전 연령에 걸쳐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대와 30대 그리고 5, 6, 70대 간의 의료비 지출 차이는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연령 변수는 전형적인 선형액의 방정식을 따를 거예요. A1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요. A1이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선형액의 방정식을 따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연령대일수록 증가폭이 커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연령을 2차항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y는 a제곱 x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연령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오리지널 age만 한번 보자고요. 연령대가 나오는데 정확히 나이죠. 자, 나이하고 이제 그 비용이 나오는데 요거를 파생 변수로 해서 일단은 연령대를 나눠 보자고요. 자, 실제로 지금 요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연령대별 평균 의료비 확인입니다. 자, df는 origin.copy 하나 뜨고요. df의 연령대는 바로 나오네. 자, 나이 필드를 10으로 나눠요. 10으로 나눠서 정수로 바꾸면은 1, 2, 3, 5 이렇게 바뀌죠. 이거를 그냥 쓰지 말고 여기에다 10을 또 곱해요. 연령대 구하는 거 전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df.필터 연령대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뽑아서 그룹 바이 연령대 점 민을 대면은 자, 이렇게 연령대별로 비용이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고요. 사실 이거 여기 그룹 바이에서 굳이 평균까지 안 내도 됐었어. 자, 마이 박스 플롯 민DF로 만드는 게 낫겠다. 자, 마이 박스 플롯 민DF X축은 연령대, Y축은 비용 이렇게 해서 도출해보면은 민DF의 인덱스요. 그룹 바이라면 인덱스로 들어가죠. 아, 여기 인덱스가 또 안 걸리네. 미안해요. 그러면 여기에 as index fails 박스 플롯이 아니라 바 플롯을 걸어야 되는데 잘못 걸었구나 애초에. 요걸 하고 싶었는데. 자, 지금 요걸 봐서는 디테일하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10대와 20대 사이의 간격과 20대와 30대 사이의 간격, 30대와 40대 사이의 간격, 나이가 먹을수록 간격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 여기 최소값이 대충 7,500 정도 되니까 민 DF의 차지 이거를 여기서 일괄적으로 7,500 정도로 빼봅시다. 이게 지금 오타가 제가 습관이 됐네요. S 안 붙이는 게. 그러면 간격폭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연령대일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게 1차 회귀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회귀가 좀 더 어울리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접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뭘 추가하면 되느냐? 요 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용에 대해서 2차식으로 접목하는 게 맞으니까 요 age에 대해서 2차 항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두 번째 변수는 비만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BMI는 특정 구간에서 영향은 적지만 어느 정도의 구간을 넘어가면은 영향을 강하게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만도를 설정하는 기준이 25라고 하면 25 기준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비만이고 이쪽으로는 정상이라고 하면 비만도가 20이건 21이건 22건 23이건 얘네까지는 정상이니까 별 차이 없는데 이거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살이 찐 거니까 그때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비만도를 체크해서 비만이냐, 여기 정상이냐, 비만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더미 변수 같은 거를 좀 넣어주면 거기에 대한 파생 변수를 만들어주면은 좀 더 영향력 있는 분석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파생 변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총 동원해서 때려박아야 돼. 주어진 데이터만 갖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노하우. 그러려면은 온갖 분야에 대한 잡다한 배경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쪽에 한참 공부하다 보면 이게 공학인지 인문학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게 그런 데서 나와요. 기술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자, 비만도 얘기는 2교시 때 합시다. 여기 그냥 잠깐 요걸
모듈 잠깐 체크하시고 이 정도 내용 만들어서 확인하는 거는 10분이면 마무리하죠. 네, 하고서 10시 반에 2교시 딱 맞춰서 시작합시다. 자, 의료비 지출이 이제 연령대별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까지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에 대한 변수는 2차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 거다라고 결론을 냈었죠.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BMI에 대한 이야기 필기 조금 넣었는데 그 밑에다가 그 전에다가 나이에 대한 2차항 구하는 거를 이제 좀 넣고 들어갈게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전에도 우리 해봤었지만 직접 구현하면은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스 요 함수 받아서 여기다가 내가 2차 항으로 만들고 싶은 필터만 세팅해서 주면은 얘가 이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갖고 2차식으로 만들어주죠. 이거 이제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재구성해 주는데 피처 이름하고 인덱스만 원본하고 맞춰주면은 이렇게 2차식으로 바뀐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원본에다 다시 결합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매번 하려면은 이제 처리가 좀 불편하니까 자, utilhelper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임포트 추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dd poly features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받고요. 생성하고자 하는 차수, 기본값 2차, 그리고 컬럼스, 여기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컬럼 리스트를 세팅을 해줘요. 자, 그래서 얘가 그 전달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2차 항을 추가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컬럼 같은 경우는 2차 항을 생성할 필드 목록이에요. 전달되지 않을 경우 전체 필드에 대해 처리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값은 빈 리스트. 그 다음에 디그리. 자, 얘도 이제 차수죠. 디폴트 to 2 해서 2차식으로 할 거고요. 리턴은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할 거예요. 2차항이 추가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달된 파라미터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하나 복사를 했어요. 원본은 안 건드리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컬럼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없으면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 컬럼을 가져오게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식을 만들 객체 차수 지정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복사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원하는 컬럼만을 추출해갖고 다 집어넣은 거죠. 근데 컬럼들이 없다면은 여기서 전체 컬럼 목록을 가져왔으니까 전체를 수행할 거예요. 이거 이제 2차항 추가해주고 추가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 걸어서 컬럼 이름들 세팅해주고 인덱스는 원본하고 그대로 맞춰주고 그래서 2차항이 추가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자, 그럼 이거를 머지 함수 갖다가 이 원본 데이터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을 시켜요. 근데 머지 함수를 안 써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머지 함수가 더 깔끔하니까 머지를 써볼게요. 양쪽에 똑같은 컬럼이 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자,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원본에다가 머지를 해서
위에 실행 내역이 사라졌나 봐요. 전체 실행 중이에요. 자, 이렇게 머지를 해서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역시 여기 지금 양쪽에 컬럼 이름이 똑같은 게 겹치니까 XY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머지 함수보다는 그냥 직접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UDF는 origin.copy 해주고 UDF에 polydf에 대한 컬럼으로는 polydf에서 해당 컬럼에 해당하는 것들만 넣어라. 네, 이렇게 해서 덮어쓰기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름 겹치는 게 사라지니까. 자, 그럼 나이에 대한 2차항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 모듈에서도 머지 함수 대신에 df에다가 새롭게 생성된 polydf를 덮어 씌워서 얘를 리턴해라 라고 이렇게 함수를 완성해 주면은 앞으로 2차식 만들 때는 자, newdf는 add poly features 여기다가 원본 데이터 프레임 주고 컬럼스는 age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해서 리턴 받은 거를 출력을 해주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2차항이 추가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new df까지 이제 얘기했고요. 자, 이제 이어서 비만도 다시 얘기합시다. 자, BMI는 특정 구간에서 영향 적지만 어느 정도의 구간을 넘어가면은 영향이 강해요. 그래서 아까 EDA를 진행하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면서 BMI가 이제 30 이상인 사람과 30 미만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가 그것까지 여기 앞에다 넣지 않았었구나. 자, 일단 여기를 봅시다. 자, BMI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보죠. 자, new df에서 BMI에 해당하는 것만, 비만도에 해당하는 것만 쭉 확인을 해보죠. 쭉 나오고, 여기에서 의료비도 같이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이 비만도를 10단위로 이제 묶어서 이 의료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고요. 아까 했었던 코드 다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리진.점 카피해서 가져오고 UDF 카피해도 되겠다. 여기서 BMI BMI 값을 비만도라고 해서 10단위로 묶어보고요. 비만도별로 이제 그룹핑 지어서
아까랑 똑같이 평균 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요만큼 증가하는데, 여기는 갑자기 확 증가하죠. 여기도 증가하고, 여기는 좀 작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잘랐을 때, 비만도가 20인 사람들의 의료비보다, 비만도가 30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의료비가 월등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확 하고 보려면 여기서 8천 정도 빼서 전부 일정하게 데이터 비율을 축소시켜 주면은 이 폭이 얼마나 다른지 확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비만도 BMI 값의 단위가 30 이상인 경우에 의료비 지출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더미 변수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만들었었던 df가 new df였으니까 요거 이어서 비만도에 따른 의료비 지출 차이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비만과 정상에 대한 정상 체중에 대한 파생 변수를 추가해 보자고요. 자, UDF에 비만도를 의미하는 필드를 하나 추가할 건데 이 필드는 일단 1을 넣어요. 1을 넣는 거는 이렇게 갑시다. 자, UDF의 BMI가 30보다 넘는지.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트루펠스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뭐 굳이 뭐 더미 변수 만들겠다고 더 할 거 없고요. 트루펠스는 인트로 바꾸면 그 자체가 바이너리 변수로 바뀌어요. 정수형으로. 그럼 이 자체가 더미 변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에이지에 대한 2차식과 그 다음에 비만도에 대한 더미 변수를 추가를 했어요. 이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분석을 좀 다시 해볼게요. 파생 변수가 추가된 상태에서의 회귀 분석이에요. 여기서는 2차 항이 추가되었으므로 다항 선형 회귀에 해당하는 거죠. 2차 사항, 2차 항. 나이에 대한 2차 항이 추가됐어요. 2차식이잖아. 제곱한 게 있으니까. 자, 더미 변수 생성할게요. df1은 get dummies new df에 대해서
자, 함수 파라미터 좀 확인해 봅시다. 아, 마이 더미스구나. 잠깐만요. 그럼 여기 애드 폴리피처스가 아니고 마이 폴리피처스로 이름 바꿔야겠다. 함수 이름 앞에 전부 마이를 붙이자라고 얘기해놓고서 자꾸 그걸 자꾸 까먹네요. get 트렌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 트렌드로 바꿔야겠네. 저거는 일단 그냥 놔둘게요. 자, 이게 이제 변경할 필드 이름들을 파라미터로 주면 되니까 여기서 줘야 되는 게 성별, 그 다음에 흡연, 그리고 마지막이 지역이었죠. 자, 요 비만도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지금 이진 변수예요. 이진 변수라는 거는 0하고 1밖에 값이 없다는 거야. 걔는 굳이 더미 변수화 만들 필요 없어요. 이거 자체가 더미예요. 뭐랑고요? 스모커에. 아, 이것도 yes를 1로 놓고 no를 0으로 바꾸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굳이 더미 변수와 이 함수 안 거치고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더미 변수를 만든다라는 거는 라벨링을 했을 때 명목형 변수에 0,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붙였을 때 값의 종류가 3개 이상인 애들. 그런 애들의 컬럼을 펼치는 거예요. 모듈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 번에 안 되네. 자, 여기 my 더미스 util.py에 더미 함수 만드는 거 요거는 지금 수정합시다. 얘가 데이터 타입이 별표로 받으면 이게 타입이 튜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리스트 타입이 아니니까 지금 타입 에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ARS를 직접 설정해 줬을 때 리스트로 강제 형변환해서 넣게끔 요 else절을 추가하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파일 열어갖고 수정을 합시다. 이따 실습할 때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표준화를 할게요. 표준화를 먼저 한 다음에 더미 변수를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불편해지긴 했어요. 여기서 지금 더미 변수 만든 거에서 더미 변수를 제외한 것들만 걸러냈어요. 독립 변수 이름 설정해 주고요. 그래서 표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미 변수는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표준화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화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시 원래 df1에다 갖다 넣어줘야죠. df3은 df1. copy 걸고요. df3에 df2. columns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병합을 해줍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다 나왔고요. 그럼 이제 분할을 해봐야죠.
자, 데이터 프레임하고 종속 변수 이름. 아, 여기 스케일링까지 같이 넣어놨었구나. 이건 안 해야 되겠다. df3랑 차지. 테스트 사이즈는 0.2 정도로 줄게요. 자,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테스트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이걸 넣어서 이제 회귀 분석 들어가자고요. 아, 디그리 줘야지, 참, 파라미터. 자, 그래프만 놓고 보면은 괜찮는데? 자, DPI가 너무 크니까 DPI 좀 줄일게요. 자, 이제 걸을 거 걸러내 봅시다. 나이에 대한 2차식이 있으니까 나이는 필요 없대요. 지금 그냥 에이지가 살짝 더 높죠. 이건 당연한 게 나이가 높아지면 에이지의 2차식도 당연히 높아지겠지. 자, 그러면 에이지 하나 걸고 또는 xtrain.drop 이그노어 s1 x테스트의 2도 똑같이 제거해서 자, 다시 해볼게요. 오타. 자, 그러면 VIF 값이 어제는 분명히 거의 다 날라갔거든요. 지금 오늘 한 번에 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성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역. 얘네들은 크게 그렇게 유의하지 않은 거. 자, BMI 같은 경우도 크게 그렇게 유의하지는 않은 걸로 나오는데, 왜냐면 여기 비만이다 아니다가 유의하니까 사실 얘도 지금 빠져도 되죠. 근데 대체로 이제 이 통제 요인들은 크게 이렇게 얘네 그 유의확률이나 VIF 값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러면 통제 요인의 비만도가 있으니까 BMI는 빠져도 될 것 같아요. BMI도 빼봅시다. 그래프는 점점 더 좋아지네요. 얘네 빼고 나면은 자녀수, 그 다음에 나이는 제곱, 그리고 비만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인이겠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빼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역이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빼보고 해볼까? 지역들도.
자, 통제 요인들도 지금 유의확률 벗어나는 거는 지금 다 빼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모형이 이렇게 나오죠. 아까도 말했지만 통제 요인에 대해서는 굳이 뭐 유의확률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놓고 보면은 이제 자녀 수, 그 다음에 나이, 그리고 비만 여부, 흡연 여부. 이게 그 의료비 지출을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이 분석 모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참고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수치니까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력 80%면 제 생각엔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코드 다 올라갔으니까 요거까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요.